안녕하십니까. 어제 JTBC 좌파 방송인데, JTBC에서 이제 김병욱은 이제 청와대 정무비서관인데, 이번에 성남시장에 단수로 공천이 됐습니다. 단수로. 거기 김지호 방송 많이 하는, 방송하면서 이게 막 큰 소리 막 치고 좀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제하고 계속 정치 시그널도 하고, 김지호 대변인 있잖아요. 이재명 캠프 있다가 목소리 좀 막 고함 지르고 이런데 김지호하고 경선도 안 붙여주고 그냥 바로 이게 단수로 성남시장에 공천이 된 이게 바로 김병욱입니다. 김병욱은 이제 7인의 멤버니까 이재명의 7명 7인의 멤버 중에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아마 2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은혜 의원한테 졌죠. 김은혜 의원. 그때 이제 방송할 때 김병욱이가 술 처먹고 난동 부린 거, 김병욱이 술 처먹고 경찰에 끌려가 난동 부린 거 제가 방송해가지고 김은혜 의원이 많이 도움받았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김병욱이 이자도 이게 인간성이 문제인데요. 제가 옛날에 총선할 때 김은혜하고 몇 번 했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검색하면서. 하여튼 김병욱이가 정무비서관 하다가 이번에 성남시장에 단수로 공천됐다. 김지호로 하고 경선도 아니고 이런 자입니다. 성남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성남의 시장이 신상진 시장은 이제 성남에서 4번 국회의원을 하고 4번. 그리고 이제 의대 놓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성남시장 저는 아주 좋은 승부를 아마 벌일 거다. 이번에 성남에 이재명의 본거지 성남에서 이재명의 분신 7인의 멤버 김병욱이를 반드시 신상진 시장이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JTBC에서 엄청난 거를 폭로를 했는데요. 참 이게 김병욱이 아들이 30살이라면 30살. 근데요, 아들이 강남에 2024년 얼마 안 됐네. 재작년에 2024년 강남의 개포동에 아파트를 샀답니다. 30살인데 개포동에 아파트를 샀다. 그게 30살인데 가격이 28억, 세금까지 한 29억 정도 된다. 부대비용터니까 아파트 가격막이 28억. 그러니까 부대비용까지 29억. 이걸 샀답니다. 30살 때. 2024년. 김병욱의 아들이. 김병욱이는 이놈에게 재산 또 엄청 많아요. 이것도 신기해. 김병욱이가 1965년생이거든요. 저보다 5살만 65년생. 고향은 경상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게 정권사 아주 옛날에 정권사 좀 다니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근데 2002년부터 계속 출마를 하고 떨어지고 출마하고 붙고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방송 패널도 좀 하고. 뚜렷하게 수입은 안 보이는데, 하여튼 신고 재산이 한 70억이 넘어요. 와, 이거부터 조사해 봐야 돼. 김병욱이가 뚜렷한 직업도 제가 보기엔 안 보이는데, 신고 재산이 70억이 넘는 재벌. 좌파들이 이래요. 뚜렷한 직업이 안 보여. 몇십 년 동안 출마만 했는데 70억대요. 신고 재산만. 자, 그런데 하여튼 아들이 30살 때 강남구 개포동을 사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2021년에 재산 공개할 때 김병욱이가 이제 2021년에 재산 공개를 했겠죠. 국회의원이고. 또 이게 2022년에 선거, 그러니까 그때 공개를 할 때, 그때 보면 아들의 재산 총액이 2021년에 아들 재산이 2억 4천이더라. 아들 재산이 2021년에 재산 공개할 때 2억 4천이더라. 근데 3년 만에, 2024년 3년 만에 29억 정도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 2억 4천인데 3년 만에. 그러면 일단 이게 정빙되는 것부터가 좀 애매한 게요.
어떻게 됐냐? 일단 이게 담보대출로 10억을 빌렸다는 거예요. 대출이 10억, 그때는 뭐 10억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근데 이자가 엄청나죠. 요즘 이게 한 6, 7% 하나? 6, 7% 하나 이자? 와, 1년에 10억 빌리면 7%면 이게 1년에 7천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자거든요? 30살짜리가. 일단 이게 그 10억을 대출받은데 이자는 어떻게 갚냐? 이자는 어떻게 갚냐? 요즘 이게 6, 7%인데, 그럼 이게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자 대출을 10억 받았더라. 그것도 집 못 사잖아. 그래서 이게 부부가, 그러니까 김병욱이가 아들한테 6억 9천만 원을 빌려줬더라. 7억 잡자고. 근데 이런 게 좀 의심스러워요. 왜 7억 안 빌려주고 6억 9천을 빌려줄까? 이게 무슨 야로가 있을까? 이게 6억 9천을 빌려줘. 7억도 아니고 6억 9천을 빌려줘. 근데 이자를 받았다는데, 과연 이거는 이자를 얼마 받을까? 이놈은 이게 상식이라는데, 저도 자식이 있고 하지만 자식한테 부모님이 정려세를 좀 내더라도 돈을 주는 게 상식이지, 자식한테 돈 빌려주고 부모가 이자 받는 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상식이냐고. 야, 김병호. 부모가 자식한테 그냥 주고 차라리 세금 좀 내지, 정려세. 정려세 몇 푼 아끼려고. 그래, 자식한테 6억 9천을, 또 왜 7억도 아니고 왜 6억 9천이냐? 6억 9천을 자기 말로는 이게 차용증을 받고, 이자 받고, 빌려줬다는데, 그러면 이게 그 이자는 얼마 받냐? 너가 이게 빌릴 때 은행 이자 정도는 받냐? 이자를 이게 몇 프로 받냐? 너무 싸게 이자 받아도 안 되고, 또 이게 이자 받은 증거는 있냐? 이자 받은 증거는 있냐고. 또 그러면 이게 이자까지 감당하면 7억에 대한 이자를 또 은행 이자 정도로 보자고. 그러면 이게 이자가 얼마냐? 이거만 해도 이게 1년에 5천만 원 되겠다, 야. 7% 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17억을 빌린 거 아닙니까? 30살짜리가 아버지한테 6억 9천, 은행에 10억, 17억을 빌려가 이자를 다 냈다는데 어떻게 이자 내? 지금은요, 유학가가 지금 수입도 없어요. 지금 유학 가서 부부가 17억을 어떻게 이자를 냅니까? 이자 낸 증거나 은행 다 이게 내놔보라고. 누가 냈는지, 이자 네가 얼마 받은지. 아마 이게 정려세 좀 아끼려고 6억 9천 빌려준 걸로 이 좌파들이 하는 짓이 이렇거든요. 두 개 17억 이자면 도대체 얼마냐고, 이자만 한 달에. 30살짜리가 지금 10원도 소득이 없고 유학 간다는데 생활비도 엄청나게 들 텐데. 근데 문제는요, 이거 다 합치 안 보자고. 다 합치도요. 자, 10억 빌리고 6억 9천 7억 잡자고. 그러면 이게 17억에 자기 재산이 2억 4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억 잡으면. 그럼 이게 17억에 2억 19억이잖아. 그래도 이게 비잖아요. 재산이. 나머지는 이게 어디서 났냐? 실제 주택담보대출 10억에 17억, 29억 들었으니까, 그럼 이게 12억이 비는데, 12억이. 근데 자기 돈이 한 2억 있었다 치고, 2억 있으고, 그럼 이게 나머지 10억은 돈이 어디서 났냐? 이 의혹을 JTBC가 제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JTBC가 제기한 게 12억이 비는데 2억은 그래 재산이 있었다 치더라도 10억 가까이 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어린애가 17억을 빌려서 이자는 게 어떻게 갚느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병욱이가 며칠 고민하더니 이놈이 해명이요. 또 이게 더 황당합니다. 야, 이놈이 해명이 진짜 이게 국민들을 이게 완전히 가재붕어 개구리 취급하는지, 국민들을 이게 개무시하는지, 이걸 이게 해명이라고요. 지금 한 게 보니까 김병욱이가 뭐라고 근데 이야기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김병욱 해명. 요놈이 그것도 이게 바로 해명도 아니고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어떻게 해명을 했냐.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원래 전세금이 좀 있었다. 우리 아들이 전세금이 좀 있어서 돈이 한 12억이 갑자기 있었다. 전세금이. 우리 아들이 맞벌이 부부인데 돈을 벌어가지고 이 전세를 계속 늘려가면서
전세금이 있어서 12억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명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처음에 2020년 초에 아들이 단독으로 아들 명의로 전세금 2억 5천 요거는 인정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 2020년 초에 그러니까 2021년에 아들이 2억 4천이 재산이 있으니까 그건 아들 명의로 단독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2억 4천 전세 단독이 있었다. 요까지 오케이 해명. 2억 4천은 제가 인정해 주니까 2021년도 2억 4천 신고했으니까 아들이 고래 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 다음에 2021년 1월 달에 갑자기 며느리하고 혼전 공동 혼전 동거라나 혼전 공동으로 전세금이 2020년에 2억 5천 아들 명의로 단독으로 있다가 2020년 초에 아들 명의로 단독으로 2억 5천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여자하고 혼전 공동으로 결혼하기 전에 혼전이 공동으로 전세금이 2021년 1월에 7억 5천으로 갑자기 5억이 뜹니다. 5억이 전세금이 늘어 혼전 공동. 그 다음에 2022년 12월 달 또 1년 만에 부부 공동, 이제 결혼했는가 봐. 부부 공동으로 전세금이 12억이 돼. 그러면 이게 또 4억 5천이 늘어. 1년에 5억이 늘었다가 또 이게 4억 5천이 늘어. 그래서 2022년에 부부 공동 전세 12억이 있으니까 12억 비는 거하고 딱 맞지 않냐. 이렇게 김병욱이가 해명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그 돈이 그래 전세 12억이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 이 말이야. 그걸 묻는데 야 우리 전세금으로 했다. 이거 아니 전세금이 갑자기 2020년 초에 2억 5천 아들 명의로 있다가 그 다음에 혼전 공동 명의로 며느리하고 갑자기 5억이 늘어 7억 5천 됐다가 또 그 다음에 2022년에 부부 공동으로 10억이 되는데 1년에 5억씩 늘어나는데 5억 4,500 5억 늘고 4억 5천 5억씩 늘어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늘어났냐 이걸 묻고 있잖아. 김병희 막 해명할 게 어디서 그러면 아들 전세금 12억 어디서 났냐 이거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그래 아들 12억 전세금으로 집사한테 보탰다. 이거는 해명이 아니잖아. 이놈이 뭐 국민을 완전 돼지 취급하네. 자, 그래서 이게 논게요. 이놈이 하는 말이 아이고요 우리 아들 딸이 아들하고 며느리가요 맞벌이인데 연봉이 세전에 한 4억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축의금도 좀 들어오고요. 또 이래. 일단 이게 지금 30살짜리가 연봉이 부부 연봉이 세전 4억이라는 것도 이게 좀 믿기질 않아요. 야, 너 월급 명세삼 내놔봐, 임마. 너 뭐 하는데, 너 아들 며느리가. 야, 아들 며느리가 30살이 삼성전자 어디 뭐 하는데, 공무원이고 뭘 하면 지금 유학 갔잖아. 회사 다니다가 회사원인데 어린애한테 30살짜리 어린애한테 2억씩 주냐? 너 그게 며느리는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이게 그 정bil 서류 내봐. 야, 양문석이도 말도 안 되는 게 거짓말 하는데 하여튼 이놈이 그래 좋다. 네 거짓말을 믿는다 치고 네 말이 부부가 자 세전 4억이라고 했지. 세전 4억. 그러니까 이놈이 이거 3년 하면 이게 10억이 안 됩니까?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 야 김병우 임마 네가 시장 놓고 국회의원까지 한 놈이 자 세전 4억이면 세후에는 얼마냐? 세후에 얼마냐고. 세전 4억이면 세후에 3억은 되냐? 3억도 안 될걸요? 연봉이 각 2억씩 아닙니까? 세전. 그러면 이게 최고 세율 적용되면요. 뭐 이게 보험료부터 쭉 해가 세금 세후에 3억도 안 될 겁니다. 둘이 합쳐서. 자, 근데 문제는요. 야, 김명 여기서 잘 들어봐. 자, 그래 3억 잡자고 내가 많이 봐줘. 3억 중에 생활비는 안 쓰냐 부부가? 생활비는 네가 또 따로 대주냐? 막 부부 맞벌이 하면 이게 생활비 얼마 드냐? 그거는 네가 대주냐? 생활비 아무리 안 들어도 이게 한 달에 맞벌이 해가 연봉 4억 받는 사람이면 맞벌이 해서 이게 아무리 안 써도 500에서 1000원 쓸 거 아니냐? 3명. 그럼 이게 뭐 남냐? 500에서 1000원 쓸 거 아니야? 맞벌이 하면서 이게 둘이가 쓰면 500만 원 들겠지. 그러면 이게 3년이면
1년에 6천씩 또 2억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17억에 대한 이자는 뭐로 내냐? 그거 안 물어보 17억에 대한 이자는 뭐로 내냐? 야, 연봉, 그래, 세전 4억이라도 생활비도 빼더라도 네가 생활비 다 대준다고 치고 그것도 불법이야. 알지, 정여? 근데 그거 빼더라도 자, 3억씩 1년에 번다. 근데 1년에 17억에 대한 이자는 그 이자 네가 내주면 안 되잖아. 집을 사는데 이자가 얼마냐? 아까 10억만 해도 내가 1년에 7%면 7억, 7천만이다. 7억이 더 있고, 그럼 이게 1년에 절반이 이자다, 이자. 그렇잖아요. 절반이 17억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얼마 되겠느냐고, 17억에 대한 이자가. 그러니까 결국에 지 말대로 세전 4억 또 의심스럽고, 두 번째 세전 4억을 치주도게 세후에는 3억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비가 맞벌이 하면 이게 많이 들 거고, 거기다가 17억에 대한 이자를 내려면 이게 부족하지. 부족하다고. 돈을 이게 1년에 맞벌이 3억 버는 사람이 있어, 내 주위에도. 근데 17억 빚 내가지고 가려면 이게 부족하다고. 근데 네 말대로 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2억 5천에서 2년 사이에 9억 5천 10억이 늘었잖아. 네 말대로 하면 이게 세전 이익을 10원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되는 돈이야. 억지로 껴맞추려고 이자가 세전 수입을 다 합치도 이게 3년 다 합치봤자 12억인데 그걸 맞추려고요. 그러면 이게 그 이자는 누가 내고요? 생활비는 누가 하고요? 또 이게 세전하고 세후 수입이 틀리잖아요. 거기다 지금 회사도 보내주고 유학 보내주고 유학가 있다잖아요. 근데 지금 이놈이 이거 1억에다가 보증금 1억에 490만인가? 너기 보증금 1억에 월세 490만 원 그게 세놓고 가지. 너가 아들 떠날 때 이거 집 사가지고 막 거주도 안 하면서 그래. 이런 게 너가 부동산 요거도 먹는 거야. 막 유학 갈 거 뻔히 알면서 강남에 집값이 한국 집값은 얼마나 오를지 모르니까 미리 하나 사놓고 왔습니다. 야, 이게 이재명이가 이래라 했냐?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하라고 했냐? 이재명 집도 지금 파느냐면 근데 조사해 볼 거야. 이재명이 집도 지금 안 팔았다는 말도 있는데 팔렸으면 언론이 좀 취재 좀 해보라고. 하여튼 이재명이가 유학 갈 때 집 하나 사놓고 29억짜리 30살 보고 그래 지 돈 2억 가지고 집 하나 사놓고 유학 가라고 그렇게 이재명이가 지시하더냐? 야, 니 부끄럽지 않아? 김병우. 살지도 않을 집, 유학이 계획돼 유학 갈 집, 그래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유학 가기 전에 2억밖에 없는데 29억짜리 집 사놓고 강남 개포동에 그걸 지금 월세 받고 있냐? 근데 그 월세 가지고 이자도 안 되잖아. 막 월세가 이자도 안 되잖아. 400 몇십만 원 월세가 이자도 안 되잖아. 이런 자가 성남시장 논다고 정말 이게 부끄럽습니다. 어디서 옛날에 술 처먹고 난동 부리고 경찰서가 난동 부리고 하더니 자기 수입도 이게 불분명해. 70몇억 재산도. 근데 보세요. 자식한테 6억 9천이 뭡니까? 차용증 쓰고. 와, 6억 9천. 정년시 10원도 안 냈잖아요. 그렇게 10억 대출. 근데 집 사자마자 유학. 왜 갔냐면 집값이 변동이 심해가 오를 것 같으니까. 집값 떨어진다 생각하면 사놓고 안 갔겠지. 정말 이게 부끄럽죠.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진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혜훈이도 한번 파면 저희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한 파면 이 김병욱이 7인의 멤버 핵심이고 성남시장 공천됐고 정무비서관 됐기 때문에 이 아들의 문제 JTBC가 일단 했지만 저희가 더 추가로 계속 파헤쳐야 돼요. 이자 일단 이게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이자는 몇 프로를 얼마 주느냐 이게 세법 기준에 맞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은행 이자 이거는 누가 내고 있느냐. 근데 생활비만 부부가 미국에 유학 가면 생활비만 1,000만 들다 우리 아들 미국 살아 생활비만. 근데 월세 받아가 생활비도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이게 한심한 투기꾼도 이런 투기꾼 처음 봅니다. 아니 재산이 2억 5천밖에 없는 아들한테 30살짜리 29억짜리 집 사놨고 유학 가라서 그저 월세 주고 이게 할 짓이냐? 이게 할 짓이냐고 부끄럽지도 않냐? 최근에 이재명 부동산 때문에 쇼해가지고 지지율 좀 오른다더니 니 같은 사람 때문에 이게 다 좌파들의 위선이야. 니 할 말 있어 없어? 할 말 없잖아. 진짜 이게 부끄러운 자입니다. 너 보유세는 어떡할래? 너 아들
지금 아들에게 유학가가 10원도 안 버는데 보유세는 또 어떡할래? 엄청나게 올 텐데 강남 개포동에 세금이 막 40, 50% 올랐다. 진짜 한심한 이런 자각에 이재명이 최측근 정무비서관 7인의 멤버하면서 성남시장 논다고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제가 다시 계속의 후속 취재를 철저히 파헤치고 제가 이재명 집까지 한번 파헤쳐가지고 과연 이게 어제 제가 만난 사람 입장 보니까 뭐 안 팔렸다는 말도 있고 하다 보니 제가 철저히 다시 한번 파헤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